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의 대부 정정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정부는 인종 때 초급 장교 견융 대정이라는 필수를 지냈습니다. 이때 정정부에게 있어서는 가슴속에 원한을 심어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려사에는 서달 금날 역기를 쫓는 의식을 하였습니다. 신하들이 각자 일정의 장기자랑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장기자랑은 작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귀신 쫓는 춤 같은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에 따라서 왕의 직근이라고 할 수 있는 내시 등이 함께 춤을 추며 나눴습니다. 그 와중에 김무식의 아들 김돈영이 정정부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 수염을 촛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김돈영이 1144년 과거에 급제했고 인종이 2년 후인 1146년에 죽었으니 대략 이 시기 사이로 보입니다. 정정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정정부는 김돈영을 자리에서 붙잡아 주먹을 날렸습니다. 물론 정정부도 그 김돈중이라는 정체를 알고 보니 당황하였습니다. 김돈중을 포함한 여러 문신들도 정정부에게 감히 무신 주제에 문신들 없인다고 화를 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젊은 관료들이 많지 않은 바람에 이런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김동중의 아버지 김무식이 아들이 정정부에게 맞았다는 것을 알고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나무라기는 그냥 넘어가다가 라면 버리는 가문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왕에게 정정부를 똑같이 때려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군주였던 인종은 대학자이자 권신이었던 김무식의 체면을 생각해서 일을 하라고 하긴 했으나 정정보다 특별히 약했기 때문에 그에게 몰래 지시를 내려 제보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정부는 임금이 총에 답변하여 처벌은 면했으나 이 일을 계기로 김무식 부자는 물론 문신들에게 깊은 원한을 두게 됩니다. 정권 내에서 남성의 수염은 자존심과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정정부는 다시 승진을 하여 인종의 아들 의정치기 초 1146년에 교위가 되었습니다. 이때 의사대에서 왕의 명령으로 수창국 북문을 봉시하고 사람들을 재림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정부의 사노인 사직제가 이를 마음대로 이루고 드나들었습니다. 1147년 11월 의사대에서 정정부를 탄핵하여 이를 처벌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어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정부가 무신정이 일어난 1170년쯤에는 시가 상장군에 올랐습니다. 인종과 의종 부자가 모두 정정부를 좋아하며 특별히 우대를 해주었습니다. 무신들의 존경을 받은 것을 보면 사랑을 끄는 믿으시만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정정부는 젊은 시점부터 왕을 가까이 모시며 후에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포지션으로 치자면 내시들과 더불어 국왕의 최직권 포지션에서 왕을 모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매우 풍당당한 외모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유독 군주들이 정정부에 큰 호응을 했던 듯합니다. 이후로도 문신들께서 무신들을 나빴습니다. 멸시하고 괄시하고 밟았습니다. 특히 자부승선 인종시가 기거주 하나가 왕의 책임을 믿고 무관들 없이 내겠습니다. 더욱더 분노하였습니다. 임금 원혁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점점 주석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고 널로만 다녔습니다. 의정이 강단 기견 문신들의 힘에 짓눌려서 현실을 도표적으로 변화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우종 군주로서의 모습보다는 예술가 기질을 자주 보였습니다. 우종 놀러 다니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한 태세 1164년에도 인지제라는 곳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법전사의 승려 가게가 대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종은 달령원까지 또 다시 가서 술을 대접받았습니다. 1166년 왕이 성소에서 승려 가게와 함께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우종은 가게와 죽이 잘 맞았습니다. 이때 우종은 여러 학사들과 놀러 다니며 끊임없이 시를 짓고 하였습니다. 정유물을 포함한 후위 부대 소속에 든 여러 무신들은 먼 길을 질질 끌려다니며 피곤하게 호위나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들러리가 된 무신 중 불만이 쌓였습니다. 비로소 군사를 일으킬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나 문신은 시나 지으면서 재밌게 먹고 노는 반면 무신들께 노는 판에 끼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1170년 8월 왕이 연목정에서 출발해 홍항서에 놀러갔습니다. 이때 결국 무신들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이번과 이호가 정정무에게 그 사회를 권하였습니다. 정정무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왕이 연목정에서 궁으로 돌아가거든 금방 장교를 하자. 만약 또 보위현으로 옮겨가거든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하였다. 우종은 다음날 보위현으로 출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우종도 무신들이 불만을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다. 보위현 어디로 출발하려던 오문에서 갑자기 멈추고 훈련하기 좋은 날씨이다. 수박 대회를 열자고 했다. 이를 통해 무신들끼리 즐기게 하고 상을 나눠주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계기가 일어났다. 이때 나이든 대장군 이소원이 수박 경기에 참여했다가 지쳐서 조기에 빠져나왔다. 한래가 튀어나와 이소원을 저롱하며 그 뺨을 때려버렸다. 명식이 대장군인데 남이 어떻게 새파랗게 젊은 것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시기였다. 즉 이성이 대장군인데 젊은 얘들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당시 이성은 노션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최고적인 젊은 무관들을 이길 수 없으면 당연지사였다. 대장군이나 되는 양반이 새파랗게 이런 문관들 앞에서 수박이로 재롱이라 떨어야 했다는 층을 보면 당시 무신들에 대한 열악한 최후를 알 수 있다. 빰빰을 때릴 때 왕과 문신들은 손뼉을 치면서 웃었다고 한다. 임종식과 이복기 등도 이성을 모욕하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정직원은 그 자리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할례에게 이놈 할례야, 내가 비록 문관이라 하지만 이송 대장군은 너보다 연세도 많고 정상품을 벼슬도 훨씬 위다. 어떻게 이런 대장군 뺨을 때리냐 하고 외쳤다. 이런 정조부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대장군 무신이 올라갈 수 있는 두 번째로 높은 정상품 판계였다. 할례는 종오품으로 사관에 가까운 직책이므로 대장군이 이송이 한참 위였다. 그 무엇보다 나이든 무신이 백주 드나제 젊은 문신에게 만든다는 것은 정정부를 필요하던 무신들에게 있어서는 큰 모욕이었다. 다만 문신들이 이렇게 오만방되게 구는 것은 무신들의 권력화를 견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 계산을 깔고 하는 경우였다. 의정 입장에서는 무신을 기키고 무신이 불만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수박대회를 연 것이었다. 갑자기 무인신 한 놈이 눈치 없이 끼어들어 팔을 파토낸 것이다. 한마디로 한데는 눈치도 없었다. 센스도 없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그 과정에서 생긴 차별 의식 및 군신들이 오감 등이 불리는 사건이었다. 애초에 놀러 다니면서 문신들만 감싸고 돌았던 의정부의 행동 자체가 문신들이 불만을 부채질한 것이었다. 수박이 한번 재밌게 한다고 풀릴 수준이 불만도 아니었다. 이소은이 밑방을 맞았을 때 제지하기는커녕 본인도 한바탕 크게 웃었다고 한다. 수직은 본인의 풍계보다 높은 풍계의 지리를 받을 때 붙인다. 이송이 밥을 맞는 자리에서 이고는 칼을 뽑고 정정부에게 눈치를 하였다. 정정을 잠자코 기다리라고 했다. 날이 저물 때쯤 왕일행이 보기한 안에 접근하였다. 이고와 이방은 먼저 가서 왕의 명령으로 속이고 순건군을 소집시켰다. 그리고는 왕이 문으로 들어가고 문신들만 나오자 문신들은 그 자리에서 임종식과 이복기 문신 둘을 먼저 죽여버렸다. 하느냐는 왕이 앉는 의성 밑에 숨어 벌벌 떨었다. 왕이 어짜로 붙들고 살려달라고 울었다. 처음에는 왕 앞서 자제하던 이고가 칼뼈를 들었다. 나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문신들은 갱리에 들어가서 사저들 풀어 문신 수십 명을 대대적으로 죽여버렸다. 이 과정에서 정중물판을 원래 자신들에게서는 문신 몇 명이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문신과 찬당하지 않는 문신들까지 모두 죽여버렸다.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집까지도 모조리 허물고 불태워버렸다. 얼마나 분노가 크게 다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경영에 있었던 김무시가 김돈중은 가막사위로 도망갔다. 이후 시종의 밀고로 인해 자신이 동생과 함께 잡혀 가자 죽었다. 인망이 없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 의종은 정정부에게 그만하라고 하였다. 정정부는 권성으로 말할 뻔 계속 문신들을 잡아 죽였다. 그리고 이미 본능 게이지가 마치 하늘을 뚫을 정도로 상당히 북이 탱처럼 있던 문신들에게는 이 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 이후 살아남은 문신들은 모두 모았을 때 이후가 문신들을 모두 죽여버리자고 하였다. 정정부가 이를 만료하였다. 고려 군주 의정도 피하여 거제의 하늘로 쫓아 입회시켜버렸다. 태자 역시 진도현으로 이번에 보내면 태소를 살해한 뒤 의종의 친동생 위안공 왕으로 옮겨왔다. 그 공으로 참지정사 중서시랑 평장사를 거쳐 문화평장을 추가해 승전하여 제3의 관리에 올랐다. 이후 문화시랑 평장사에 온다. 10월에 이구 이방과 함께 백성공 공신으로 공신가교의 처상이 벌어졌다. 그리고 서예지도 금해를 사실은 고향 태지에 편입시켰다. 서북년 백마사 횡령 백마 판사 겸 중군 백마 판사에 임명됐다. 김보당의 난이 발생한 동시에 정순석 유인균 등이 거제도의 의정을 들어와 옹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장군 이은 민 사는 정의대을 시켜 군사를 건드리고 남나라가게 하면서 또 다른 군사를 서해도로 보내어 김보당의 난을 진화했다. 이의방이 조이청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를 이용하여 373년 시대 아들인 정민이 부활을 시켜 이방을 죽였다. 마침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정근이 조이청의 난에 대한 처리를 할 때쯤에 11월 임자일에 어떤 이가 중방의 문관들이 남적들과 별로를 을 꿈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 11월 2일 임자일에 어떤 이가 중방의 문관들이 남적들과 별로를 을 꿈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 11월 2일 임자일에 어떤 이가 중방의 문관들이 남적들과 별로를 을 꿈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 11월 2일 임자일에 어떤 이가 중방의 문관들이 남적들과 별로를 을 꿈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
도계승, 김윤성 등 7명을 선물로 귀양 보내고 변무상산 이윤수를 거제 현령으로 강제시켜 버렸다. 보제사를 중수하고 낙성식을 거행하여 낙성식에 맹정히 참여하기를 권하였다. 해당 관원들이 관례에 따라 가지 않았다. 비밀히 승록사를 시켜서 임금의 거동을 청하고 성찬을 차렸으나 명종의 예언하지 않았다. 관원들이 대신하여 갔다고 한다. 충분한 권세 있는 직에서 단언을 하지 않았는데 11월에 남적인 장충이가 그의 뜻을 맞추어 왕의 제상에 괴정을 주면 나이 70세가 되어도 그만두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왕이 괴정을 하사하도록 만들 구설을 일치해 자신에게 고하여 결제를 받았다. 때로는 중방에 앉아서 남의 죄를 대하여 발언했으며 백관은 그의 집에 가서 축하를 드렸다 할 정도로 권세가 높았다. 오간들이 문관들이 임시직을 빼앗아 독차지하려는 것을 대장군 홍중방이 반대하다가 하급 무관들에게 암살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다. 이방 세력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졌으나 하급 무관들의 반발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 주모자와 일당을 적어서 귀양받다. 이방 세력과 달리 정정부 세력은 원건파이만큼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무관들이 문관직을 겸하는 것이 이미 변화의 대세였지만 문관들이 임시직까지 빼앗은 것은 지나치던 홍정왕의 의견을 중방에서도 내심 찬성하였다. 홍정왕이 대사정 중방에서 그들이 반발이 들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 알다시피 중방은 정정무 세력이었다. 이방파의 반발 때문에 말을 못하는 중방의 고위 무신들이 정정부 정권의 실체로 올라선 후에는 무신들과 적을 지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방이 죽을 당시 2차 토벌권의 지휘자는 기탁성 견진이었다. 이들은 모두 무신이란 당시 정정과 같은 노장파로 분류되는 이들이었다. 토벌권은 별 동료모이 없었다. 당시 정군중의 직책은 문화실중이었다. 각 영웅의 군사가 익명으로 박은내고 이르기를 정정과 그의 아들 정균 상인 성윤이 권력을 실험해서 강력하게 행판 시설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남적들을 치라면 그들을 제거해야 할 가능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용이 있었다. 정정부의 아들인 정균이 이를 듣고 들어오며 해적을 청하면서 일어날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방의 문객들이 장군 이영명, 별장 고득시, 대정 담장 등이 정정부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시도했으나 이를 면에 탈로하나 그들을 체포하여 귀양보냈다. 1178년 7월 기두 녹상이 대장군 장박인 전장군 조전보 등이 오야 정부를 지휘한 사실을 고했다. 이들은 조사했지만 정상이 없었으며 또한 기두 80명이 술집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장박인이 대답을 얻겠다는 사실을 기두가 고했지만 이들도 재상이 없었다. 이들을 모두 임해시켰다. 후에 1170년 정정부는 사직을 하여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권력을 위해서는 아들 정균과 사위 성위는 서로 권력 다툼을 하며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결국은 우위 세력들을 불만하게 됐다. 이고 정균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려 명정의 자제인 공제를 자신에게 듣지 않는 상으로 했다. 정정부가 문화시장으로서 관직이 있을 동안은 오랫동안 눌러 있었지만 정정부가 물러나자 정이품은 문화 신앙평양사에 오게 된 성위에는
당시 조정이 행수했던 한본인과 문국경을 탄핵한 등의 행동으로 대신들이 큰 방망을 섰다. 무엇보다 정정부와 문신과의 정계를 담당하는 손님이 문신들이 대표된 문국경 한본인과 대면 벌어지면서 문신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치명타였다. 이때 보면 장애인 정정부로부터 성인이 정권보다 더하면 회지탈하지 않는 권세를 물러받을 수만 알 수 있다. 정정부 아들 정근이 공주를 아내로 삼으려는 것은 내부에게 밀리고 있기에 내부를 누를 수 있는 것보다 확고한 권력을 취하려는 수수였다고 본다. 혹은 이때 정근이 모든 권력을 성운에게서 밀려서 이뤘다는 견해도 있다. 궁녀들을 가지고 놀고 공주까지 녹을 주고 유용할 정도의 권세를 지녔던 것을 보면 적어도 명정을 우습게 여기며 노를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공주를 아내로 삼으려는 정근의 행태에 본단 26세의 청년 장군 경대성이 결사들을 꾸려 기승하여 이들을 모두 죽였다. 여기서 정정부 시대가 끝나고 집안이 망하였습니다. 그상 무신 정권이 선두주자 정정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